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긴 겨울을 견디고 나서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이 아름답고, 안개 낀 강가에 여름철 새들의 노랫소리가 또 아름답고, 가을 단풍 아래 꽃사슴이 아름답고, 하얀 눈발이 내려 덮인 눈발의 까투리 또한 아름답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인간이 아닐까, 또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아름다운 사람을 양성하기에 애쓰시고 계시는 영상작가 청광로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특별한 인터뷰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성택시 이웅영 유튜버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옆에 오늘 모신 주인공 청광로 영상작가는 바로 청광로 세종인성학당 영상교회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오늘 청광로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참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예. 참 우리 친한 사이인데 네네. 한동안 못 봤네요. 예. 듣자 하니까 예. 아주 또 특별한 감사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 하나 열매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찾아뵀거든요. 예. 지금 이 영상이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영상이 어떤 건가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이거는 예. 여기 나오는 이 아이가 이 책을 쓴 이 뒷모습에요? 작가가 됐습니다. 네.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네. 여주 세종대왕의 영릉을 갔을 때입니다. 네네네. 이게 벌써 뭐 9년 전인가 그러네. 벌써요. 예. 얘가 지금 그럼 이제 성장해서 숙녀가 돼버렸어요. 네, 성장해서 예. 이 작가님이 이제 지도해서 그렇죠. 오늘 이제 이게 책이 나왔는데 제가 먼저 이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훑어봤어요? 잠깐 목차하고만요. 오늘 처음 받아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용을 알고 왔으면 제가 인터뷰하기 쉬운데 예. 그냥 즉흥적으로 라이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예. 전문가 아니에요? 별 말씀이에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참 이렇게도 나중에 당겨질 수 있죠. 예. 이런 책인데 작가가 박미소. 지음이고 요 아이. 네, 지금 보고요. 4학년짜리. 청광로 도움이에요. 저는 도움. 예, 어떤 연유가 있는 책인가요? 그런데 부제목을 보니까 예. 할아버지와 여고생 손녀의 인문학 대화다. 이 대화라는 건 항상 공감이 있고 서로 소통이 됐고 어떤 예. 감성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의 책이신가요? 그러니까 쟤하고 나하고 만난 지가 정확하게 한 15년 됐는데 네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것마다 10년입니다. 네. 10년 동안에 제가 인성학당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성학 전문가예요. 나름의. 네. 그 인성이란 무엇이냐? 동물성과 인간성을 줄임말로서 동물성은 수성이고 인간성은 인성이다. 그런 걸 가르치면서 네. 여러 가지 견문을 시키던 것을 9년 동안 네. 같이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보면서 서로 다뤘던 대화를 1년에 총정리한 책이죠. 네. 네, 마지막 1년에. 그러니까 어떤 그 애지중지에 네. 이렇게 아꼈던 그 꼬마 학생을 애제자. 예, 그러니까 꼭 손녀뻘이잖아요. 내 손녀하고 나이가 네. 한 살 차이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인터뷰 진행하는 저는 그 중간 정도의 그 어떤 연령대라고 보면 네. 어떤 한 다리를 건너서 손녀뻘을 이렇게 저자로 지금 등단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56년 차이예요. 56년 차예요. 야, 이거 뭐 해외 토픽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이게 어떤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예. 예, 전체적인 이제 네. 소개는 받았고요. 자, 이게 청광로 집사님을 뵈면, 청광로 작가님을 뵈면. 옛날에 집사님 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났으니까요. 예. 청광로 작가님을 뵈면 예. 저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이고.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큰아들이 몇 살이에요? 35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가 만났죠. 찬양 선교회에서 그렇죠. 이제 찬양학을 공부하고 그랬잖아. 네네. 그랬다가 찬양 테이프도 내고. 네. 그때 아나운서 지망생인데 마지막 면접에서 미끄러졌잖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활동을
제가 이제 한 극동방송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극동방송에서부터 그 한 5, 6년 했을 거예요. 교통방송도 있었고. 교통방송 예. 또 어디 있죠? 또 CNB 쪽에서 성우 나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 프리랜서로 MBC나 KBS의 네, 네. 어떤 행사 예. 나레이션도 해주고 네네네. 하여튼 참 다재다능한데 네. 그때 MBC에서 재능자 하나를 놓쳤어.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작가님을 뵈면 사실 오늘 이런 그 뜻깊은 자리도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어떤 산책을 쭉 하고 있는데 산책을 하다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벤치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옛날 생각도 들고 또 구름 떠가는 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파란 하늘이 펼쳐진 그 사이로 나뭇가지 사이가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지금도 그 모습 같으세요. 그렇게 뭐 네. 고고하게 모실 건 없고 네네. 단지 이 책은 네. 내가 이 말은 우선 하고 가야 되겠네. 제가 책을 116권인가를 썼습니다. 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건 한 20권 돼요. 네네. 근데 그 100권 하고 이거 하고 하면 무게가 같아요. 네. 내 책 100권보다 내가 가르친 제자의 책 한 권은 이건 참 어렵더라고요. 이걸 예. 이 책을 내는데 네. 내 책 내는 것은 차라리 내 맘대로나 하지. 네. 이걸 가르쳐서 네. 책답게 하려니까 다들 친손녀냐고 그러는데 생남이거든요. 네. 그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네. 고맙. 마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까 벤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마치 빈 의자처럼 네. 빈 의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네. 예. 그꼭 앉는 사람은 밖에 네, 있어도. 인내심 많은 어머니. 예? 의자는 인내심 많은 어머니다. 오, 예. 그래서 사풍의 비파란 바위처럼 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청강도 작가가 아닌가. 난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 나는 유명하기를 그래서 제가 늘 그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하기를 원치도 않고 네, 네. 돈 벌기를 원치도 않고 네. 제 나이가 이제 벌써 75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자문을 드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한다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썩 바로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은 그런 분이 이렇게 손을 꼽을 것 같아요. 막 바로바로 생각나서. 그런데 네. 저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네. 이유경 아나운서 같은 사람은 이제 시작이요, 늙는 거. 아이고, 이게 네. 늙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네. 지금부터 사실 늙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네. 나는 아름답진 못한데 네. 늙음의 가치를 네. 손자, 손녀들, 후손들, 이웃들, 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그런 가치를 두었죠. 네. 남이 안 알아주면 네, 안 돼. 네, 예. 자, 편하게 앉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 제가 볼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잊지 못할 이 세상 떠나려고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마음 놓고 빙그레 눈을 웃고 빙그레 웃으면서 눈을 감을 그런 제자가 하나 정말 생겼네요. 저 하나가 박미소고 예, 그러니까요. 그 알갱이가 요고나래죠. 네. 근데 저는요 이거 진짜 내 묘비가 있다면은 요거 하나 사진 찍어서 붙여놓고 싶어. 네. 이게 내가요 사실은 눈물로 그러신 것 아이를 같아요. 예. 사랑한 겁니다. 예.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마치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 소설가들 100억 글 벌었다는 사람들 네네. 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고를 하니까 네. 그들이 제자를 얼마나 길렀는가 과연 네. 가르쳤는가 네. 난 뭐 더 부족하지만 네. 그런 그런 부분에서 네. 존경심이 가고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까지 하면 쑥스러워. 정말 그런 제자를 하나 놓고 간다는 거 네. 덧붙여서 네. 함석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탔던 배 꺼지는 순간 함석헌 선생이 그 동네 사람인가? 아니죠. 이거 서천 사람이 네, 여기는 부여고. 네, 저는 부여고요. 고향에. 또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또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 탔던 배 꺼지는 순간. 대쪽이지, 대쪽.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 근데 나는 그 말을 잊어버렸는데 새로 말 듣는데 그게 바로 우리 미소가 아닌가 나는 싶어요. 죽더라도 쟤는 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 청출어라.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정도 돼서는 안 되고 네. 쟤는 지금 18살에 이 책을 마쳤습니다. 네. 그 19살에 1년 만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네. 탈고는 고1부터 시작해서 고2에 탈고했는데 네. 이거는요 없어요. 이 네. 정도 쓰는 아이가 이게 390쪽인데 네, 아까 100% 지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작가가 된다는 게 쉽지도 않은데 여고생 지금 3학년이라고 하던데. 네, 지금 3학년. 예. 썼을 때는 2학년 때 얼마나 끝나고. 이 학생도 많은 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이제 훈련 방법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스파르타 교육도 한다, 어떤 사람은 칭찬이다. 근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예. 이렇게 혼내고 싶어도 뭘 봤나? 혼내고 싶어도 네. 매를 들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매를 들었는데 공갈매. 네, 공갈매 딱 이렇게 치니까 그 낙엽만 봐도 그 굴러가는 것에 웃는다는 고등학생이 따르르 웃으면서 또 그거로 다 소화를 하고 맞았어. 또 성장을 했다. 네.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다. 참 잘한다. 이런 칭찬으로 키웠다는 제가 거예요. 사실은 못하는 것도 많거든. 그때 네. 어리니까. 그러겠죠. 나는 못하도 잘한다고 한 거야. 네, 네, 그건 네. 내가 양심불량도 아니고 쟤를 속여 먹으려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는 월등히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쟤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네. 그 애들을 말이야. 그 하늘 높은 천재를 바라보고서 못한다고 그러는 엄마들은 다 교육 실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단칠 일 있으면은 패고 네. 뭐 꾸짖고 욕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갈매라고 그래. 공갈매. 네. 따닥 하면은 까락 하고 애들이 넘어가 웃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재밌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바꿔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예. 이렇게 될지 아셨어요? 아 지금 그때의 소망이 지금의 소망과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쟤는 잘 된다. 그런 마음 갖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의 네. 10년보다 네.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이 80년입니다. 대략 예. 100세라고 보면 예. 80년을 내가 장담합니다. 쟤는 잘 될 아이다. 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쟤를 믿어줘요. 예. 비록 어떤 때 짜증나지만 네네. 그렇지만 제가 상당히 순종형입니다. 순종형. 네네. 옳은 말을 들어요. 근데 옳은 말 요즘 애들 안 듣잖아요. 네. 아,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감성택시 유경 유튜브 채널, 그리고 청광로 세종 인성학당 영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더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잠시 후에 또 이제 작가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이 이 책 또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선물, 감동의 이야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뭐, 더 해야지. 더 해야 돼요? 아, 뭐, 짤막한 인터뷰면서 우리 작가 도움을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 사람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개울가에 그냥 덜져진 돌멩이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 때도 있고, 네. 이제 생각나면 가장 생각나는 바로 제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가르침도 받았지만 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이제 박미서라는 작가가 뇌리에 새겨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네. 제 육신의 손자녀가 친손자녀가 넷이고 그렇죠. 외손자녀가 셋이에요. 예. 7이에요. 근데 걔들은 다 멀리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네. 친손자녀들은. 네. 그리고 이제 세종인성학당 여기 나오는데 이 세종인성학당 아이들이 다녀간 아이들이 한 20명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달 만에 관두고 네. 어떤 아이들은 3, 4년, 어떤 아이들은 1년. 얘도 한 4년 다녔던 아이예요. 네. 아주 아역 배우를 했는데 네. 지금 미소는 10년입니다. 네. 인성학당에만. 네. 중간에 사춘기 때 깽판을 좀 부려서 한 1, 2년 안 왔죠. 그래서 가끔 왔지요. 참, 그 슬럼프, 그 권태, 네. 이런 것을 넘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만한 인격이 되니까도 되지만
내가 속을 음. 10배, 100배 썩어야 됩니다. 그렇죠. 속 뒤집는 데는 네. 당장 그냥 네. 관둬 오지 마 이러고 싶지. 네. 지금 뭐 일을 시켜보면은 네. 나 못하겠어요. 네. 이 소리가 나오지. 예. 그리고 지금 꿈만은 여고생 아닙니까, 여고생. 예. 근데 그런 학생들 성장하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비행기 활주로를 막 달려서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활주로를 막 달려서 이제 이륙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상. 나래를 비상해서 저 뭐 대한민국이 깜짝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믿어져요? 네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지금까지 10년을 믿었고 네. 죽을 때까지도 쟤는 혹시 중간에 네. 넘어질지라도 나는 쟤를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쟤는 그만한 저력이 있고 인품이 돼 있고 인성이 돼 있어요. 네. 그 자기 스스로 짜증이 나지 잘 안 될 때는 네. 잘 안 될 때는 짜증나게 마련이요. 예. 그런데도 예. 그거를 잘 극복하는 아이고 네. 사실 제가 저 아이를 놓고 내 친손 자녀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쟤 한번 뭘 시키려면 준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다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잘해서 귀엽고 예, 예. 어떤 때는 네. 그 생각외로 못해서 짜증나고 그런 것들을 다 소화를 시키면서 네. 쟤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네. 쟤는 내 기도가 저 아버지도 몰라. 네. 저 집에서도 몰라. 쟤도 다 몰라. 쟤에 대한 기도는 나는 제가 아나운서 지망생이라 소리 들었어요. 들었죠. 예. 그래서 지금 방송반도 네, 방송반도 잘 나가고 예, 있잖아요. 예. 팔로워 가면 안 와요.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데 네. 더 중요한 게 있다. 서울대보다 고려대보다 하버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그건 뭐냐 하면은 너의 너 된됨이다. 음. 사람 된됨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잘 알아요. 그야말로 사람 된됨은 예, 돈으로 평가되는 인성, 게 아니라. 예, 그야말로 인성학당에서 인성을 키우셨군요. 그렇게 가르치는 예, 예.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작가님의 예. 큰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나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요. 난 하나님만 아시면 돼. 네, 그런 마음으로 예. 그 꾸준하게 이렇게 지내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저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한 측면도 있지. 행복했겠죠. 놀아줬으니까. 행복하겠으니까 무릎에서부터 키웠을 거 아닙니까? 누가 데리고 놀았는 건 나도 헷갈려. 네. 제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도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어울리기까지는 보시는 눈도 있지만 그 사랑이 어디서 그렇게 나온 것 같으세요, 작가님은? 원래 네. 중국 고전에는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인간답지 않은 건 키우지를 말라는 거죠. 그건 네. 스승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얘는 다른 아이들보다 네. 할아버지를 잘 따라요. 그 교육의 기초가 뭐냐? 선생이 싫으면 공부 안 된다. 학교도 안 가고. 선생을 어떻게 좋아하게 만드느냐. 근데 요즘 엄마들이 선생을 비난을 하니까 네. 선생을 싫어하게 만드는 게 교육 실패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를 유난히 그렇게 잘 따르고 좋아합니다. 네. 이게 좋아하는 데는 내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꾸준한 마음. 네. 우리 작가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선물을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주셨고 또 이 작가의 주인공 박미소 작가라는 작가한테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랑의 선물은요. 네. 그 손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예. 사랑의 선물은 손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풀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랑은 우리 작가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해서 아직도 남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책을 어떻게든지 엄마들이 보고 학생들이 봐서 네네. 얘가 공부한 걸 보고 자기가 자극을 받기를 바라는 책이에요. 네. 이렇게도 돼?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예. 전화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가. 그리고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야? 전화도 한번 해보고 싶다든가.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게 참 대단하고 뭐 노벨상도 아니고 그 말하자면 네. 그렇지만 이 나이 또래에서는 이건 한국의 역작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게 출판사 한국의 역작이요? 이게 예, 출판사 저도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의 예. 학술 정보라고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메이커예요. 네. 학술정보, 금융사, 민음사 뭐 이렇게 하면은 네네. 이게 최고로 좋은 회사에서 등단한 겁니다. 이거 이런 책 안 내줘요 그 회사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국 학술 정보라는 출판사예요. 네. 이건 아무나 책을 실어주는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아이 절대 돈 줘도 안 찍어줘요. 예. 그러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런 출판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거는 궁금했어요. 진짜 학술이래야 돼. 예. 학술이래야 돼. 예.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교육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 인문학 계열이 그러니까, 좋죠. 네네.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 네. 어문저작물. 이것은 이 회사의 브랜드가 5개가 있는데 학술 정보 간판은 절대 안 달아줍니다. 참 아시는 것도 너무 많으셔서. 아니 그게 네. 내가 이제 전작 월남 이상제 원래 그렇죠. 5권. 예, 예. 그 회사가 자비로 냈잖아요. 네. 우리 돈으로 맞아. 아니, 그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렇죠. 예. 거기서 내 책을 알죠. 내가 예. 지도했다니까. 네. 그냥 먹고 들어가죠.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 청강로 작가님께서는 이상재,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일대기 5권을 대치필하신 또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 들으셨죠? 많은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지도했다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두말은 했지. 네, 두말은 했고. 그렇죠. 검증 보통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박미소 지음에 청강로 도움까지만 줬어요. 그러면 그렇죠. 도움이라는 선이 어디까지 도움을 주신 거예요? 뭐 직접 관여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우리 이 작가가 지도를 받아서 제가 들을 때는 한 주에 한 번씩 공부할 때마다 10시간씩. 예. 키워드를 이제 소위 얘기는 키워드라는 얘기도 우리 작가 입에서 나오니까 제시어, 제시어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연세는 있어도 엄청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걸 하나씩 준다면서요. 뭐 예. 예를 들면 행복에 대한 제시를 결혼, 주고 예, 뭐 뭐 결혼 보니까 사람 편이 있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세상에 관한 것도 세상 돼서 편이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작가가 예. 일주일 동안 학생인데 예. 놀고 싶지 않겠어요? 예? 다른 친구들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 그 네. 아버지가 네네,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네. 나를 믿어줬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10년을 아침 저녁으로 데려갑니다. 네. 그 이제 어릴 때는 내가 학교로 태우러 갔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성과 땀과 피가 있는 거네요. 부성애지.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그렇죠. 이게 곡식단이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나 하도 말을 잘하니까 내가 또 알겠네. 그러니까 숨 막힐 듯한 이 예. 폭염 속에서 예? 예. 곡식은 튼실해지고 열매는 익어갑니다. 오늘 그 열매를 따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인터뷰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겠어요. 자,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네. 진짜 사랑받을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건 누구냐? 뭐 고상하게 나가면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 개판이요. 네네. 근데 그건 너무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네네. 위소한테 행복이란 뭐냐고 내가 묻는다면 해줄 말은 너 남편한테 사랑받고 부모한테 사랑받고 시부모 친정부모한테 사랑받아라. 네.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라. 사랑 못 받는 것은 배보기 싫어. 이러면은요 인생 다 깎이고 불행해집니다. 네. 행복은 사랑받는 건데 최고 정점은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네. 그걸 받아라. 네. 우리 이근 아나운서 명근이 엄마, 영근이 네. 엄마 네네. 엄청 사랑 받는 것 같은데. 사랑 많이 받죠. 아, 예. 또 그 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줄 줄도 알아야 예. 되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저는 이제 소아암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이제 장애요. 예, 자랑스러운 장애입니다. 훈장 같은 장애고 예. 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날마다 가까이 갈 수 그럼요, 있는 그럼요. 그런 비밀한 병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성 택시. 네, 그리고 감성 택시라는 이름으로 늘 그래서 제 아니, 대화 속에 구독자가 6,500명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자 취미로 하는데 그것도 엄청 재밌어요. 재밌구만. 네네. 그래서 그게 대단한 만리장성을 써야 재밌는 게 아니에요. 네. 재밌는 것은 가치를 봐야 돼요. 네. 이거 다른 사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도 행복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한 아이를 지도해서 또 여고생까지 되는 과정에 많은 가르침과 또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면서 할아버지와 여고생 손녀의 인문적인 대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여고 날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여고 나래라고 표현을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작가와 도움을 주신 우리 청광로 영상 작가 제가 평소에 정말 어디 가도 자랑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을 지니신 오늘 청광로 작가와의 인터뷰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나태주시니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예. 하면 행복한다는 것은 그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작은 거 못하면 큰 게 안 네, 되지. 저녁이면 집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들 때면 나를 위로해줄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 그리고 나는 미소가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지금 아마 이 작가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외로울 때는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렇지. 이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행복은 결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네. 그리고 행복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지는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하시고 또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갖는 그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광로 영상 작가와의 특별한 인터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 이우경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